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국의 이 계산된 행동이 과연 사회의 재산을 환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 재산을 내놓는 게 아니라 빚 갚아달라고 부채를 탕감하라고 빚덩이를 내놓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진성호의 융단폭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성호의 융단폭격. 아직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어제 조국 후보자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모친 각각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조국 후보자, 제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 가족이 소유한 사립학교재단,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가족 모두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조국 후보자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은 사모펀드인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조국 후보의 어머니인 박정숙 이사장, 자, 웅동학원 이사장입니다. 박정숙 여사도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서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하도록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조국 후보가 상당히 많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일단 이 사모펀드 문제, 블루 펀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사모펀드는 일단 10억 5천만 원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들은 밑도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이 이 사모펀드에 가족들로 하여금 투자한 그 시점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지 2달여 만에 이 사모펀드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74억 원을 투자 약정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밝혀지는 사실은 이 사모펀드는 조국의 가족펀드라는 겁니다. 전부 다 투자자들이 조국의 처남, 처남의 자녀, 그리고 조국 본인의 배우자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조국이 투자한 직후 이 사모펀드는 한 업체를 최대 주주로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관급공사를 수주하면서 폭풍 성장을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직권남용 등등. 그렇다면 조국 후보는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아예 재산을 헌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방법은 흔히 많이 재벌들이 쓰던 방법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사회의 비판을 받고 본인이 감옥 가고 그렇게 되면 꼭 나오는 것이 재산의 사회 환원입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기부하겠다. 다 내놓지는 않습니다. 아주 참을 수 있는 일부를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그 액수는 비교적 큽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과거 올드보이들이 하던 그 방식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조국은 결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사모펀드는 그렇고요. 웅동학원, 이 사학재단은 어떨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학재단입니다. 이 사학재단도 사학재단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서 사채를 썼다, 굉장히 많은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겉으로는 박정숙 이사장 눈물을 머금고 이 나의 사학재단을 사회에 내놓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은 재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펀드, 이 사모펀드와 학교법인의 공익법인 전환 약속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웅동학원의
이 재무 상태입니다. 현재 총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 60여 원, 수익용 기본재산 73억여 원, 총 133억여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빚이 200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빚만 200여 원에 달한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회계사 20년형 경력의 변호사인 A씨는 재산을 헌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채무를 면제해달라는 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 내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사회에 떠맡기는 겁니다. 이거는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 아닙니까? 어떻게 저는 이 조국 후보자가 백주대낮에 이런 발표를 하는지, 처음에는 상당히 용기 있게 재산을 상당히 헌납하나 보다. 또 일부 국민들은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 10억 5천만 원 일단 버리는구나. 상당히 희생하셨다. 그 다음 이 웅동학원이라는 것도 빚이 100억이다 하지만 실제 재산 가치는 더 되기 때문에 제외하면 20억 원이 남는다, 30억 원이 남는다,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빚만 200여억 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앙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조국 후보자는 정정하십시오. 그리고 고소하십시오. 그러면 수사하면 나옵니다. 진짜 빚이 얼마인지. 중앙일보라는 신문사가 그렇게 함부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선대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발칙한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이런 학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사기꾼의 수법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국 후보가 어제 입장문을 밝히면서 국민들을 화나게 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뜨거운 문제가 뭡니까? 조국 딸 조민 씨의 논문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정 입학 의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조국이 국민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포인트를 제대로 짚었다면 다른 이런 재산 문제보다도 딸과 관련된 국민들의 비판, 당신은 특권과 반칙을 일삼은 공직자 아니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놨어야 합니다. 사과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걸까요? 이래가지고 장관을 하겠다? 커뮤니케이션이 빵점입니다. 자, 조국의 딸은 2008년 고2 때, 사실은 고1 때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자, 단국대 의대의 2주간 인턴십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2,500만 원의 지원을 받은 공식 학술 논문에 1저자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의 책임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 3학년 때 썼다는 공주대 논문 요약, 공주대도 조국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인턴 특혜 논란을 다루기 위해서 위원회를 어제 열었습니다. 자,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냈던 서정욱 서울의대 교수는 책임 저자가 조민 씨에게 제1저자를 준 것은 연구 부정행위다. 이 논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문이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국의 딸이 2010년 고려대학교 입학할 때 수시모집 자기소개서에 쓴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것이 됩니다. 당연히 입학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고려대학교에서는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조국 딸의 입학을 취소하라, 그리고 그 자료를 고려대학교는 공개하라,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조국 후보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참 봉익임선달도 아니고 어떻게 빚이 200여억 원이고 재산이 130여억 원인 학원 사학재단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 빚 70억 원을 사회에 내놓겠다, 당신들이 갚아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참고로 조국 후보는
아버지로부터 빚 12억 원을 떠맡았지만 6억만 내고 퉁쳤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답니다.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조국 후보가 어제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습니다. 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일보 보도가 맞지 않다면, 중앙선데이 보도가 맞지 않다면 조국 후보는 고소하십시오. 그래서 진실을 한번 규명해 봅시다. 정말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국민들을 지금 바보로 하는 겁니까?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